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챕터 4. 이제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론은 총 8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게 30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소방 공채 문제였죠.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 역사, 소방 발전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소방 발전 역사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석기시대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때 이때 금화의식이 발생합니다. 의식만 발생했지 제도는 없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들어와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을 소제라고 쓰였고 이때부터 소제라고 쓰였고요. 그리고 금화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조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조선은 조선 초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조선이라고 할 거고요. 후기를 갑오개혁 이후라고 할 거예요. 조선 때 들어와서야지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을 금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금화령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금화도감도 만들어졌어요. 금화도감 말 그대로 금화하기 위한 화재를 금하기 위해서 도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병조 소속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수성금화도감 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한번 공조 소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을 수리하는 거하고 이 화재를 진화하는 거하고 작업이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금화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금화군은 상주라고요? 아니죠. 비상주로서 원래 신분 노예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비상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나중에 세조 때 들어가가지고 멸화군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멸화군은 상시, 대기. 그래서 상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갑오개혁 이후에 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소방이라고 하는 단어 뜻 뭐예요? 얘는 사라질 소 막을 방이죠. 사라지게 하고 막는다, 예방한다 라는 의미로 소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이때는 경무청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직으로 이 경찰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냐? 우리 1945년부터 1948년을 뭐라고 했나요? 미군정 시대, 아이고 우리 일제감정기부터 해야 되네요. 일제감정기.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제감정기 때 이때 소방조에 대한 규칙, 즉 소방대에 대한 규칙 등이 만들어졌고 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 그 회사도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까지 모두 다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 경성소방서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1925년 얘는 수치까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적었던 것처럼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 군정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소방체제가 어땠어요? 국가에서 자치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소방체제를 그대로 따가지고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 소방체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요. 194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정부를 막 수립했기 때문에 각 자치마다 예산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직으로 소방체제를 바꿨어요. 또한 1970년부터 1992년까지는요. 이때는 발전기라고 해서 이원화 체계를 유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1992년부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광역자치라고 해서 모든 시도마다 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확인을 했고 우리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고려시대 때는 소방을 소재라고 사용을 했고 화통도감을 신설했다.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화통도감은 금화제도 안에 있던 그러한 도감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화약류를 어떻게 제조를 하고 관리하고 취급하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조선시대 세종 8년에 금화도감 설치했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년에 최초의 소방본부인 소방서, 경찰 소방, 경성소방서 맞나요? 아니죠. 이거 25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서. 그래서 최초의 소방서는 경성소방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45년에 중앙소방위원회 및 중앙소방청 설치했다. 맞나요? 아니죠. 중앙소방위원회는요 46년이고 중앙소방청은 4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자치하면서 중앙소방위원회하고 소방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각각에 대한 연도수는 따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시고요. 그 세부 내역들을 어떤 것들이 또 많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가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치 군대 계급처럼 계급이 딱딱 나뉘어져 있고 상급자의 명령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거 하나 있죠. 명령 분산 말이 되나요? 명령 통일에 대한 원리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소방 조직에 대한 기본 원리들 중에서 명령 통일에 대한 원리가 있다. 명령 분산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각에 대한 원리, 이 정의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말고도 우리 분업화, 전문화 또는 개선의 원리들까지 있으니까 이 6가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 민간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조직 자체가 공공조직, 공공의 소방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소방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에 있어서는 국가, 즉 중앙 소방 조직이 있고 그리고 지방 소방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의무 소방대가 들어가는 거죠. 의방. 민간에는요. 의용 소방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살짝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소방서에서 그 자치 주민들이 와가지고 소방 업무를 약간 보조 업무를 하는 그러한 소방대를 우리가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민간 소방조직이라고 한다. 근데 그 안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위소방대도 있고요. 자체소방대도 있습니다. 이 자위소방대랑 자체소방대랑 살짝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자위소방대는 어떤 법에 따라요?
소방시설법에 따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방시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는 약칭이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소방시설법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민간 소방 조직을 우리가 자위소방대라고 할 거예요. 자체 소방대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를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설치가 되는지 보이시죠? 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자체 소방대는요,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다가 설치가 돼야 하는, 비치를 해야 하는 그런 초기 소화 진압을 위한 소방 조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체 소방대는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소 중에서 일반 취급소나 제조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몇이에요? 3,0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이 자체 소방대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는요, 예,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의 기준으로서 50만 배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차 2대와 함께 더불어서 구성인은 10명 이상이었죠. 이렇게 자체 소방대를 비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모든 제조소에 반드시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이 대상 기준이 있다. 지정 수량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맞죠. 우리 제조소 등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돼요.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겠죠.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두 사람 꼭 명심하셔야 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될 때 이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한 그 문구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이즈별로 특급이 될 수 있는지 1급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민간 소방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죠. 누구한테 가서 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소방? 본부장이랑 서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해임한 날로부터 또는 완공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모두 끝이 났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 활동 또는 소방 훈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방 신호는 무엇이냐? 우리 소방 신호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경계 신호. 두 번째 발화 신호. 세 번째 훈련 신호. 네 번째 해제 신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신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해당하는 소방 신호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경계 신호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그러한 재난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오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어졌죠. 행동조치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임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구나 라는 것을 각 포인트마다 알 수 있게끔 그 정의를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봐 보시고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 뭐가 나온다고요? 맨 처음 예방, 두 번째 대비, 세 번째 대응, 네 번째 복구. 이 단계들에 대한 절차를 재난관리라고 합니다. 인명 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대응, 대비, 대응, 복구의 이 단계들을 모두 다 재난관리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대비, 이때에 이 관리 사항으로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예방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평상시에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올 거다라고 이제 딱 정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풍이 내일 온대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대비책에 마련해 줘야겠죠. 그래서 재난 발생 전에 대비해줘야 하고 그 이후 직후에는 대응. 그럼 소방이라고 하는 이 주 구조, 주 업무는 어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조나 구급 이런 것들까지 다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복구는 그 이후에 원래대로 원상복귀로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비 한번 확인을 할 텐데 대비는 이 기준들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이 니은은요.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이거 어떤 단계예요? 재난을 예보했다. 대응 단계다. 교육은요. 평상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예방 단계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아니고 마지막 이 안전통신망 구축 운영까지도 모두 다 이 대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여기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답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것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를 선포한다 라고 하는 행동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방이에요? 대비예요? 대응이죠. 대응, 실질적으로 이 재난이 발생하고 났을 때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 대응해야 하니까 재난사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너무 급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이러한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재난사태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재난 이 지역이라고 선포하는 그 단계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걔는 마지막 복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인명 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중에 이 복구 단계에서 이 지역을 조금 특별하게 구호 활동을 해줘야 돼요 라고 해서 선포하는 과정이 이 특별재난지원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의 재해 분류 중 기상학적 재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존스에 의해서 재해들을 막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연재해, 준자연재해, 그리고 인적재해로 구분을 할 겁니다. 인적재해. 인위재해네요. 인위재해.
근데 이 자연재해에서도 구분하죠.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이 전에 이 자연재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지구 물리학적, 두 번째 생물학적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 물리학적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질학적, 지형학적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기상학적까지 분류를 할 겁니다. 이때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쓰나미 어디에 들어가요? 지질학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뭐 화산 이런 것들이 지질학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상학적은 말 그대로 지상, 우리 기상인 것들, 뭐 태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개, 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번개, 폭풍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형학적에 산사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체크해 주시고요. 생물학적은 말 그대로 이 바이러스, 생물이나 동물 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준자연재해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 산사태, 눈사태 뭔가 같이 보이는데 얘는 준자연재해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스모그 이런 것들도 다 준자연재해예요. 그 다음 인위재해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아시는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폭발 사고라든지 이러한 재해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네스가 또 재해를 분류했죠. 이 아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재해가 빠진 거예요? 준자연재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 자체를 자연재해와 인위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더라.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사실 재해, 재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말 자체도 어렵고 뭔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기본법, 법 내용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들을 정말 꼼꼼하게 암기를 하기보다도 이 순서,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이 이론 자체가 있어요. 하일리 또는 플랭크 버드에 대한 이 도미노 이론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